오성 첨단 소재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미련 갖지 말자. 그래, 오성 첨단 소재는 이제 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가져가는 종목들 우선 좀 가봐야 되겠죠. F는요, 추가 매수.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예, 제가 책임집니다. 예, 예, 추가 매수 사고 싶은 대로 사십시오. 1,000만 원을 사든 2,000만 원 사든 1억을 사든 2억을 사든 10억을 사든 100억을 사든 사고 싶은 대로 사십시오. 사고 싶은 대로 사십시오. 왜? 이거를요, 38선을 보니까, 예, 이를 빠뜨려서 이 빠진 동그라미입니다. 자, 이 빠진 동그라미. 연락에 사십시오. 연락에 막 사십시오. 막 사십시오. 막 입에 거품 물고 사십시오. 예, 과부 달러빚을 어떻게라도 사십시오. 니기랄. 자, 오케이. 자, 그 소장님, 그래, 1,740원에 샀어요. 축하드려요. 그래요. 우리가 들고 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깔끔한 수익을 안겨줄 종목. 아, 이거는요, 환상이죠. 그죠? 야, 소장님, 얘도 이렇게 밑으로 빠졌었는데요. 얘 얼마나 더 샀어? 아유, 야, 이제 더 빠져라. 야, 빠져. 좀 제발 좀 빠져 좀. 더 내려 좀 싸게 좀 내려. 자, 지금 시각 9시 2분 지나고 있고요. 2020년 오늘 4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예, 우리는 우리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살아갑니다. 뭐 그 누구한테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우리 식대로 갑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자, 어쨌든 말씀은 이어가죠. 그렇게 얘기해요. 이번 사태 종결, 즉 보건안전 위기라고 할게요. 예, 이 코로나19의 이 사태가 언제 끝날 것이냐, 2분기다, 3분기다, 지금 보니까요,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쭉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요, 1929년, 1930년, 미국의 공항산 사태 곱하기 100, 소장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우리 식대로 가면 되니까요. 그러면요, 이렇게 보자고, 만약에요, 이번 사태가 빨리 종식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끝났어요. 뭐 그냥 확진자도 없고 그냥 딱 깔끔하게 끝나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천 원짜리는 호가가 얼마인 줄 알아? 이게 호가가 얼마인 줄 알아? 1,000원짜리는 5원이야, 5원. 5원이거든? 야, 80원, 85원. 예? 90원, 95원. 예? 780원, 785, 790, 795. 그 다음에 1,800이야. 이게. 참 웃긴다, 그지? 말 같지도 않은 짓거리들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빨 빠진 호랑이. 이해 안 돼요, 그죠? 이빨 빠지면 안 돼요. 오케이. 고맙습니다. 이 속도는 지금 현재는 더 빠른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 사태가요, 다시 이어갑니다. 만약에 종식이 된다면, 빨리. 그러면요, 세 가지입니다. 자산 가치가 폭등하는데요. 첫 번째는 금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이고요. 세 번째는 주식이 되겠죠. 그죠? 과거 그 어떤 수준보다도 상당히 높게 치솟고 올라갈 겁니다. 이게 왜 이랴? 왜 이랴? 야, 왜 이랴? 1111. 알았어. 그 어떤 때보다도요, 상당히 빠르게 치솟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어제 선거 결과는 이렇게 보자고요. 주식시장에서는 호재다. 예, 주식시장에서는요, 호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링네트도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링네트도 여유가 되시면요, 일단은 매수 뒷박이긴 한데요. 오늘 수익을 주는 그런 종목입니다. 37만 주. 그래서 고참회원님들한테 잠깐 언급만 해드리도록 하지요. 링네트라는 종목. 그리고요, 이건 얘기해야 되나? 얘기할 필요 없고. 자, 그 링네트도요. 다시 한번, 링네트도 오늘 여러분들한테 수익 주는 종목이 우리가 지금 종목을 가지고 가거든. 들고 가기 때문에 얘기를 하나 뿐이지, 링네트, 그죠. 예, 얘도 차트는 그림은 이뻐요. 그래서 빨리빨리 보는 그런 것을 습관을 가져야 돼. 한 번 더 털어야 되는 그런 위치는 있겠죠. 그죠? 이렇게 보면요. 자, 이렇게 보면요. 지분이 25%입니다. 매출액 영업이익이 흑자입니다. 그래요. 4,400원짜리의 재무제표에 밑으로 내려보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럼 훅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요. 자, 링네트는 뺄게요.
다시 한번 쭉 정리하면서 갑니다. 만약 이번 사태가 빨리 종식이 된다 그러면요, 예, 부동산 주식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요, 엄청나게 날아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물어봐요. 자산 가치가 부동산하고 주식이 소장님 자산 가치가 빨리 가장 무지무지하게 높게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기준금리죠. 기준금리 0%대잖아요. 우리나라도 역사상 처음으로 0.75, 0%대 진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온 초저금리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네, 문제는 한번 설정한 저금리는요 돌리기가 어려워요. 다시 얘기해. 한번 빠진 주가를 되돌리기에는요 정말로 어렵죠. 그죠? 한번 밀려버린 주가를 다시 원상 회복시키기에는요 상당히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 많이 경험해봤잖아요. 그죠?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셨죠? 문제는 한번 설정한 저금리를 돌리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확실한 경기 확장 신호를 보여야. 그죠? 예.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지금 고용시장 호조, 개인 소비 지출, PCE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견고한 GDP 성장률, 실업률은 4에서 5%, 개인 소비 지출은 2% 상승, 그 다음에 GDP 성장률은 3% 상승. 그렇죠? 네. 오케이. 자, 무슨 말인지 몰라요? 됐어요. 자, 금융위기 이후에 한 7년간, 2008년 이후죠. 7년간 유지됐던 초저금리, 그죠? 2008년 12월 달에 첫 제로금리였어요. 그리고 2015년 12월 첫 금리 인상을 했죠. 그래서 긴축 신호에 대한 발자국으로 그렇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죠. 이해를 해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추가로 금리 인상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물가 상승률인데요. 예, 자, 이제 원유를 보면요. 지금 저유가가 계속 지속되고 있죠. 네? 그러면 저유가 지속으로 저수가 지속에 대한 어떤 전망으로 디플레 압력이 확산되는 거예요. 미국의 원유 생산량 보면요. 미국과 사우디는요.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있죠. 가로축, 세로축을 이렇게 그리면요. 세로축, 가로축을 그리면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래요. 이 그래프는요. 사우디가 됐던 그다음에 사우디나 러시아 얘네들은 이래요. 그런데요. 미국의 생산량은 어떤지 알아요? 미국의 생산량은요. 연락이 이렇게 올라가요.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연락장 올라가는데 사우디 애들은 감산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쁜 거죠. 그죠? 나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미국만이 이제 가능한 거예요. 미국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제 말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어야 돼요. 못 알아들어도 자꾸 알아들으려고 노력을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매매하고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코스닥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 미국장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총선 결과로 보면 우리나라한테는 호재지 악재는 아니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 저금리, 그러니까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저금리가 얼마나 유지될 것 같으냐? 아주 오래. 아주 오래오래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태가 빨리 끝나만 준다면은 자산가치 상승 요인은 맞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이 미국 패드의 천문학적인 규모의 달러 살포. 미국 연준의 제로금리 수준이 7천억 달러 양적 완화 아닌가. 실제로는 무제한입니다. 제한이 없는 무제한 양적 완화하겠다. 코로나 사태의 초유의 대책, 국채, MBS 제한 없이 매입하고 투자증급 회사채도 사들이기로 하고 이런 얘기는 제가 여러분들이 무지무지하게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속보들 하나씩 툭툭 튀어나오는 거 보면 미국 중앙은행 정급본드, 그 다음에 CLO까지 매입한다. 그래요. 그런 기사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CLO가 뭔지 모르니까 뭐라는겨? 라고 하지만 조금 어떤 이 경제에 대한 상식,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요, 몸에 경기 나요.
머리가 삐죽삐죽 쓴다고요. 이건 뭐지? 라고 할 정도로. 자, 그러면 급증하고 있는 패드의 보유자산. 여러분, 한 달 만에 50%가 급증했습니다. 얘네들이 다 사들이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채권 유통시장을 보면요. 나라에서 발행하는 뭐 국채, 그러니까 국공채, 그 다음에 지방채, 예? 나라에서 발행하는 거 국채, 뭐 서울시, 대전시, 광주시에서 발행하는 지방채, 그 다음에 회사에서 튼튼한 회사가 발행하는 우량 회사채, 그 다음에 CP는 기업하고 아시죠? 그 다음에 뭐 투기 등급 강등 회사채, 뭐 이런 게 있죠, 그죠? 지금 공급이 급증하고 있어요? 네. 그런 이런 건 발행하면 누가 사야 되는데 지금 누가 사요? 안 사죠? 돈은 급하니까 나라나 지방이나 회사나 빨리빨리 현금 확보하기 위해서 뭔가 채권을 발행하는 거지. 시계금 사용증을 쓰는 거지. 이제 얼마 줄게? 쳐줄게? 라고 하는데 지금은 누가 삽니까? 그죠? 수요가 급감하죠? 그죠? 안 그래요? 근데 그걸 다 사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보는 거예요. 지금 방향을 지금 못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아리송해 하는 것 같아요. 예. 야, 가야 되는겨? 어제 mil장 빠졌잖아. 아, 글쎄. 근데 어제 우리 총선에서, 저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잖아. 그거 그지 아니야? 그러니까, 아,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지금, 회의하고 있어요. 뭐 회의가 길어? 빨리빨리 움직이고, 빨리빨리 움직이지? 우리 회원님이 힘든데? 그죠? 자, 일단은요. 자, 이 와중에 갑자기 주가가 훅 빠진다. 감사하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요. 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모든 거 국공채가 됐던 지방채가 됐던 회사채가 됐던 기업은 됐던 투기등급 강등 회사채가 됐던 연준이 우리가 사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그죠? 네? 거기다가 투기등급 회사채, 주식, 부동산, 신흥국 채권, 신흥국 주식까지. 대한민국 주식 빠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걱정하지 마. 패드에서 우리가 니네 것도 사줄게 이런 겁니다. 신흥국 채권 걱정하지 마. 주식 우리가 사줄게 이런 거죠. 그럼 보자고. 이런 조치가 자산의 거품을 만들까? 그건 경제가 정상화되는 시점에서 자산 거품을 만드는 거죠. 응? 정상으로 돌아온 경제에서 발생한 유동성. 응? 그때 되면은 이제 투자 대비가 좀 비싸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난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갈래. 그러고 막 정크본드 막 이런 데로 가는 거죠. 그죠? 지금 주식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오는 거는 싸기 때문인 거죠. 자, 연준의 양적 완화 이후에 투기 등급 회사채, 주식, 신흥국 자산이 높은 상승세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연준은 시장이 안정화되면 어떻게 할까요? 축소하겠죠. 보유자산을 축소하겠죠. 이해갔어요? 시장이 과열되지 않도록 보유자산을 처분을 하는 거예요. 돈을 풀었다가 빨아들였다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2008년도에? 응? 그런 거 안 들어봤어요? 양적 완화를 했어요. 긴축재정. 네. 돈을 풀었다가 돈을 빨아들였다 이렇게 하죠. 그죠? 예. 이게 어느 정도 사그라들면 연준은 자산을 축소한다고요. 알겠어요? 예? 그러겠죠, 그죠? 예. 테이퍼링. 예. 미 연준이 중앙은행에서 양적 완화 정책을 한 번에 끝내지 않고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거. 그래요. 그 정도는 얘기하죠. 그죠? 그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죠. 그죠? 그래요.
자, 근데 이것도요, 예상보다 늦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연준의 국채 매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국채금리 상승 또는 미국 정부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경기 침체가 지금 계속 가속화되고 있어요. 지금은 패닉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여러분들, 지금 상황을 그냥 패닉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 사태가 빨리 종식되면 위 상황에서 발표한 조치들, 자산 가격 거품은 좀 일으키겠지만, 근데 이제 변수가 있죠, 그죠? 예, 미국은요, 한국과 달리 금융위기 이후 심각한 실물 경제 침체를 겪었어요. 그렇게 겪었어요. 2008년도 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융위기로 인해서 미국 경제 실업률이 4.5에서 10%로 크게 증가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걸 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초저금리의 양적 완화를 쏟아붓지만 증시가 전고점 회복하는데 몇 년이 걸렸냐? 4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연락이 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연락이 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침체를 겪은 부동산 시장은 더 오래 걸립니다. 2008년 이후에 무려 8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못 사서 환장을 하고 있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요? 현재 보건안전 위기에 따른 경기 위축 강도, 지속 여부, 불확실한 상황인데 왜 사람들은 못 사서 환장을 할까요? 절대로 사서는 안 되는데 말이죠. 그렇죠? 그게 웃긴 거예요. 자, 지금요, 코스피는 한 1% 가까이 지금 0.93% 빠졌고요. 코스닥은요, 0.48, 0.5% 정도 빠졌어요. 왜? 어제 미국장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이 극단화하면 시선을요,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사장님 딱 보면 보여요? 예. 그럼 저는 왜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차트를 보든 세상을 보든 극단화하면 시선을 둘로 나눌 수 있다고. 하나는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느끼는 겁니다. 맛보는 겁니다. 냄새 맡는 겁니다.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생각. 시야 축구 연락 빠지네. 큰일 났네. 뭐 이렇게 하한가 떨어져갖고, 나 인생 조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로?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맛보고, 냄새 맡고. 그래서 이거를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불교에서 얘기하는 108번네. 똑같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를 한다? 생각을 하는 거야. 생각. 이거 이상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차트를 보면서 그냥 주어진 이 그림만 그냥 실제해요. 그러니까 세상 살 때 주어진 물질만이 실제한다고. 이거를 머티리얼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물론. 근데 그 정반대편에는 뭐가 있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하나의 시구를 제가 인용을 하면, 윌리엄 브레이크라고 한 시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하늘의 모래 알갱이에서 우주를 본다. 무슨 똥 같은 얘기야? 네? 그러니까 물질 너머의 세상에 관한 생각, 너머에 지금 빠지지만 2,300원 이후의 세상에 관한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교에서는 그 보이는 이 실체가 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과 물질 너머에
다른 세상에 대한 꿈을 꾸는 거야. 근데 이거는 어떤 종교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걸 인문학으로 이걸 이야기해 보면은 해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를 찾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로부터 기쁨이 나오고 슬픔도 나오고 허무도 나오고 108번네. 육관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그저 그렇다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물질이 전부라면 여러분들 보시는 이 차트 이게 실체라는 이게 그냥 일상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뭔가요 그러면? 우리는 뭔가요? 그냥 알고리즘의 일부겠지. 그냥 탄소 결합물일 거고 우리가 처먹는 것은 소화작용, 대사작용일 뿐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거가 그냥 번식행동이에요. 그냥 애 만들기 위한 거고 근데 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밥 먹기 전에 모든 하나하나의 행위에 의미를 부여해요. 밥 먹기 전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우리가 만들기까지 준비한 손길에 60배, 100배, 1000배 복을 더하시고 또 이 생산물에 수고한 농민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는다고요.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인간 세상에서는.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식은 왜 해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결혼식 뭐하래? 그냥 살면 되지.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냐면 인생을 더 꼭꼭 눌러 담아 살아요. 쫄지 마. 쪽팔리게. 어째 그렇게 얘기해도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쫄아붙어가지고 어저저저저 하고 있냐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리는 거야. 어쨌든 총선의 결과는요. 호재예요. 지금 코스피 1.16 빠져요. 코스닥 0.88 빠져요. 그러면 다 빠져요. 그럴 때는요. 빠질 때는 사는 거예요. 오를 때는 파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알고리즘이 안 해요. 그걸 이겨내야 돼요. 사람은 더 풍요롭게 살고 더 풍성하게 살고 자, 비유를 하나 해볼게. 예술에 관한 걸 한번 보자. 그지? 예술이 이 말과 개념이 우리에게 선사할 수 없는 어떤 신앙의 한 차원을 드러내요. 자, 두 가지 예를 들면요.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봤더니 어떤 무슨 경연하는 거, 이렇게 이제, 누구를 뽑는다고 치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나는 가수다의, 누굽니까? 윤복희의 여러분을 불렀던 친구가 누구지? 그 전에 나는 가수다에서 윤복희의, 그래, 임재범, 그래, 바우님 고마워요. 다른 사람들은요, 지금 정신이 나갔어요. 뇌가 멈췄어요. 임재범이가 여러분을 부를 때 거기 방청객들이요, 눈물을 막 흘려요. 왜 울어요? 왜 울어요? 사람은요, 잘 보세요. 음악의 뜻은 사람의 사상과 감정을 나타내는 시간적인 예술이다라고 얘기해요. 주식은요, 사람의 사상과 감정을 나타내는 시간적인 도박이다라고 해요. 사상과 감정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임재범이가 여러분을 부르니까 사람들이 눈물을 뚝뚝 흘려요. 왜 흘려요?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듣고 울잖아요. 왜 울어요? 그런 것들이 임재범의 노래를 들으면서 우는 것들이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막 울면은 쟤네들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도 미쳤잖아. 왜 우는데? 자, 사실 그거 환원해 보면요. 소리라는 것은 음파의 진동이야. 근데 사람들이 그걸 듣고 운단 말이야. 만약에 전혀 음악을 이해하지 못하는 개나 돼지 새끼한테 울어? 개새끼 돼지가? 그것이 음파의 진동 이상이 아닐 거라고. 그냥 그 음파의 진동이라고. 자,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한테는 아름다운 음악일 테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들으면서 뭔가 느끼는 거예요. 자, 미술 얘기 들어가 볼까요? 미술.
빈센트 반 고흐 같은 경우에는요, 예? 자기 동생 테오한테, 예? 빈센트의 동생, 반 고흐 동생이 테오한테 이런 편지를 써요. 렘브란트의 그림. 그러니까 이게 이 성화라고 그래서 그런 그림 있잖아요. 선거에 관한 그런 그림을 많이 그리는 사람인데, 예? 반 고흐가 동생한테 편지를 써요. 야, 동생아, 나는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 그래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화학을 전공하는 사람한테 아무리 잘 그린 그림이라도 그냥 물감덩어리예요. 염료예요. 어떤 건 조개에서 나왔고요. 어떤 건 풀에서도 나왔고요. 어떤 거는 광석에서도 나왔어요. 그걸 그냥 덕지덕지 발라놨어요. 뭐 화학자들 볼 때는 그래요. 그죠? 주식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보여요. 그냥 그림, 그냥 화학덩어리. 음악, 그냥 음파. 어? 감정을 삽입시키면 안 돼요. 울어서도 안 돼요. 왜 울어요? 임재범이 노래 부르는데 왜 울어요? 그림이 잘 그렸어요? 그냥 물감덩어리 갖다 쳐발라 놓은 거예요, 종이에다가. 그냥, 그래요. 갤러리 같은 데 가면. 그냥 관객들이 사진 찍고 하는 장소고. 딜러한테는, 딜러한테는 값비싸게 팔 수 있는 그냥 돈의 치환이요. 그런데 빈센트 반 고흐에게는 다르게 보였다는 거죠. 주식에서도요, 그거를 감정을 싣고, 그거를 느끼고, 흐느끼고, 그런 감성을 나타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라는 게, 불교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다른 차원을 보게 해서 그들을 흡수해버리는 거죠. 다 알아요, 사람도. 음악, 그냥 음파의 진동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그림, 그냥 물질, 화학덩어리라는 거. 근데 그거 배우에는요, 이른바, 뭐요? 초월적인 거. 그걸 느끼게 해주거든요. 응? 깊게 들어가 버리면요, 안 돼요. 기기적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릴 수 있는 거. 지금 1.45% 빠졌고요. 드디어 코스닥이 1.16, 0.4에서요. 1.16까지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와, 됐구나. 좋다. 아, 좀 여유가 더 있었는데 더 살 기회를 줬구나. 라고 해서 사면 되는 건데. 인간 인간은요. 이 근원적인 초월에 대한 이 감수성이라고. 그런 게 있어요. 그거를요, 다 부셔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주식은. 근데 인간들은 뭐가 있어요? 근원적인 초월에 대한 감수성이라고 그걸 부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인간을 뭐라고 그래요? 종교적 인간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간은 묘해요. 물질 너머의 세상에 대한 자기도 모르는 향수. 우리가 이제 등산을 해. 왜 가요? 어쨌든 가요. 그 새벽부터 등산을 탁 갔어요. 정상에 탁 올라갔어요. 아래를 딱 내려와요. 그럼 뭐래요? 희한한 생각하죠. 등산 가보셨죠? 산 꼭대기 보면 쫙 밑에 그 높은 초고층 아파트도 작게 보여요. 그렇죠?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에요? 아, 내가 참 이렇게 아둥바둥 샀나? 이상하지 않나요? 내가 지금 올라온 지표가 어디고 어느 경도 위치에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해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너무 아둥바둥 살았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삶은 성찰을 하죠. 그죠? 인간은요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그렇게 생겨먹은 인간을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소장님 그냥 빠져요. 씨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요. 응. 원래? 그래? 그래, 오케이. 매수. 오케이. 내릴 때 사는 거고요. 오를 때 파는 거라고요.
응? 여러분, 옛 고적, 유적지 같은 거 보면요. 그게 다 종교적 유적이에요. 그거 보면서 어떻게 저런 걸 막 그렇게 정교하게 저렇게 힘들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하죠. 그게 인간 안에 있는 초월에 대한 욕망이에요. 그걸 어떻게 삭제할 수가 없어요. 그걸 삭제해야 돼요. 그걸 삭제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요. 냉정해야 돼요. 인간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인간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100만 주가 넘었어요. 믿으세요. 믿을 수 있다는 건 우리는 뭘 보고 믿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록되어 있는 역사. 바로 장부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뭐를? 장부를 믿으세요. 장부를 믿으세요. 39%예요. 지분율이. 영업이익 괜찮아요. 흑자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죠. 97에 400% 2,600원이에요. 믿으세요. 2,600원이에요. 지금 1,700원이에요. 믿으세요. 얘를 크게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얘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아직 멀었어요. 빨리 와야 돼요. 그러면 지금 빠질 때는 감사한 거죠. 왜 자꾸 이상한 쓸데없는 여러분들 소설을 쓰십니까? 코스피 지수 1.53% 빠졌어요. 코스닥 0.91 빠졌어요.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응? 우리는 믿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한번 찾아볼게요. 계좌표가 뭐 있을까? 진짜 정말 없다. 그래요. 자, NC트론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NC트론이라는 종목도 훅 빠졌다가 반등을 줬어요. 그죠? NC트론. 근데 얘는 사탄이에요. 그래서 믿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분 13%. 야, 오성 첨단 소재보다도 더 얘가 지분이 많아. 그러니까 다 턴 거야. 알겠어? 액면가 100원이겠지. 네. 야, 13%에 장부가 말이야. 기가 막혀. 이게 장부야. 보여? 유불 해당 사항 없으면 해내. 이해가세요? 야, BPS가 66원, 116원. 네? 요게 여러분들 몰빵하고 싶어? 몰빵하고 싶냐고. 막 내 소중한 돈을 여기다가 막 연락이 사고 싶어. 와, 막 사. 왜? 아니죠. 잘못 믿은 거라고요. 믿는 거는 그 회사가 됐든 그 사람이 됐든 뭔가가 확실한 장부, 재무제표,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회사에 대한 정보. 그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링가몽실님이.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장부를 보지 않고 결혼을 하니까 이혼을 많이 하는 거지만, 네? 겉만 보고 결혼하면 끝장나는 거죠. 얘의 말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장폐지입니다. 아시겠죠? 얘의 말로는 상장폐지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안 한다고요. 그건 여러분들한테 밀어붙일게요. 이거 사고 싶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10년을 떠들었는데도 이런 종목을 추천하는 사람들은 막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속상한 거죠, 저는. 이게 좋냐, 그게 좋냐. 당연히. 그죠?